1부터 다시 읽어볼 건데요. 아마 그 브로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씨도 되게 작고 내용도 사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그런 문장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첫 장이거든요. 이게 힐리 비전, 힐리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의 비전과 미션이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늘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느낌 있으실 수 있어요. 여기 써 있는 단어들이 평소에 소위 말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과 조금 다른 표현들이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식적인 삶을 누리게 하고, 뭔가 인류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영감을 준다. 어떻게 보면 보통의 기업들이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근데 왜 이런 단어들과 표현들을 써서 이 회사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오늘 이 브로셔 첫 시간을 통해서 아마 이해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소개인데요. 늘 그렇지만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 웨이버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힐리라는 기업으로 스타트한 게 아니고 타이 웨이버라고 하는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의 연장의 힐리가 탄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었는가를 좀 이해하면 훨씬 더 방향성을 좀 설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이 웨이버 얘기를 할 건데 잠시 제가 이 보기를 중지하고 여러분께 뭘 보여드리려 하냐면은 되게 조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캡처본도 들으셨을 겁니다. 누군가 만나서 이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한 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힐리를 먼저 찾아보시지 마시고 타이 웨이버를 찾아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힐리는 아직 스타트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믿을 만한 정보들이 아직 많이 쌓이진 않았어요. 아직 애기애기한 사실은 그죠? 기업명인 거죠. 근데 타이 웨이버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로서 그리고 의료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이었거든요. 이 기업이 힐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면 타이 웨이버를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접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도 구글을 들어가서 타이 웨이버를 찾아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저랑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게 중지하고 제가 구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실시간 라이브로 구글을 들어갔거든요. 여기다가 타이 웨이버를 찾아볼게요. 타이 웨이버. 그렇죠? 타이 웨이버 여기 있죠? 타이 웨이버를 찾았더니 타이 웨이버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렇죠? 타이 웨이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네, 타임웨이버 홈페이지 지금 보이시죠? 보통은 이제 한글로 번역하게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따로 누르지 않아도 한글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잘 모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여기 좀 작긴 한데 한국어 이렇게 또 누르시면 다 요새는 영어로 써 있는 홈페이지도 다 한글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네이버 아니고 구글에 들어가서 타이 웨이버라고 한 번만 또박또박또박 치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꼭 스타트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회사 소개 있잖아요. 회사 소개. 회사 소개를 눌러서 타이 웨이버의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역사를 들어가시면 이 회사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까지 지금 흘러왔는지를 이 홈페이지에서 다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흑백 사진으로 뭐 외국인들이 막 써 있죠. 예, 일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양자 쪽에 그 역사를 시작했던 학자들, 과학자들 이름과 그들의 연구 내용들이 막 써 있거든요. 잘 모르지만 프로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이트.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 심리학 쪽에 그죠? 심리학적인 학자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뭐 심리학자만 나온 게 아니고 마리 퀴리 부인 들어보셨죠? 예, 그쵸. 우리 과학 시간에 위인전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써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 회사 홈페이지 역사에 언급이 됐을까?
그게 뭐냐면 이 양자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이미 다 이렇게 망라해 놨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끔 양자 이야기 들으면 믿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알아차린 뭐 이런 정보가 아니고 아주 오랜 역사, 1800년대부터 꾸준하게 연구되고 어떻게 보면은 실험되었던 결과가 연결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도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명만 보시더라도 조금 신뢰도가 있는 그런 과학적 기반의 어떤 그런 기계였구나 뭐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고요. 가끔은 뭐 융이라는 사람 무의식 제가 막 무의식 얘기하면 좀 그럼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무의식 우리 잠재의식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 같이 이런 심리학의 거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융 이런 유명한 학자들을 거쳐서 굉장히 학문화되고 체계화됐던 게 이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자, 기타 등등. 예, 이 안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철학,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과학자들, 그리고 양자, 뭐 이런 이론들을 갖고 있는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자, 쭉쭉쭉 내려볼게요. 회사의 소개인데 갑자기 어느 날 컬러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마커스 슈미케가 딱 등장하죠.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 힐리의 창립주죠. 예, 이 사람이 타이 웨이버의 기술의 발명가로서 이제 이 회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학자들이 양자 이 영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통합적인 학문으로서 이것들을 막 개발하고 또 연구했다면 그것들을 이어받아서 1980년대, 80년대에 마커스 슈미케라고 하는 과학자, 어떤 젊은 과학자가 나름의 아주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기술을 갖고 있는 과학자면서 물리학자면서 철학자면서 그쵸? 이런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회사를 하나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 기업으로 그것이 타이 웨이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과학적 연구들을 반복했고 많은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물리학도 양자의학 쪽에 아주 유명한 학자로서의 활동들을 펼쳤고요. 이분이 이렇게 꾸준하게 연구 활동을 하다가 2007년에 보이시죠? 타이 웨이버라고 하는 기업을 창립한 거예요. 창립하고 연구소들을 이 베를린에, 독일 베를린에 이렇게 크란츠리성, 그래서 가끔 이 마커시 슈미케 박사가 뭔가 영상을 막 유튜브에 올리면 뒷배경에 굉장히 고풍스러운 뭐 무슨 풍에, 그쵸? 성 같은 데서 이렇게 찍거든요. 그게 여기 크란츠린 성 이렇게 써 있는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에 이 박사가 계신데 거기 이제 그 연구소를 차리면서 여기 왼쪽에 굉장히 좀 큰 기계, 이게 본체 그림인데 제가 15년 전, 20년 전, 1996년 써 있죠? 예, 그때쯤인 거예요. 그때 이런 기계가 개발이 돼서 굉장히 많은 전선과 많은 안테나 같은 것들을 사람 주변에 설치해 놓고 사람 몸에서 발신하는 전파죠? 예, 파동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다시 주파수를 쏘는 그런 기능들을 이때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스타트했던 여러 기업 중에 이 타이밍보다 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기계들이 이때 응용 주파수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 이후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개인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점점점 컴팩트해진 거죠. 2013년도에 들어서 조금 더 가정용으로 작아지는 디바이스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나 또 의학자들이 계속 참여하면서 협력 관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주파수들, 기법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2013년에 누가 딱 등장해요? 짜잔! 크리스천 할퍼 이렇게 써 있죠. 기업가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어쩌면 연구에 기반이 된 그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그 기술력을 기반해서 뭔가 사업성보다는 연구단체로서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크리스천 헬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기업가가 투자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합류하면 창립자로 합류하면서 이 힐리가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마커스 슈미케가 또 하나의 저서를 내면서 이 업계에 굉장히 유명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점점 성장해서 이제 아는 그림이 나왔죠. 오른쪽에 힐리 프로미어.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쓰고 계시는 이 힐리의 본체가 이때 나왔어요. 근데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요거 좀 힐리 좀 장난감 같이 생겼고, 조금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모양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저는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시제품이에요. 2017년도에 과학자들이 또 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였던 형식으로 이 양자, 이 파동기기를 정말 아주 컸던 파동기기를 점점점 컴팩트하게 작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얼만큼 초소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휴대성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소비자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의성을 좀 제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로 실험적으로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힐리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사업성을 두고 만든 게 아니고 연구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리스천 하퍼라고 하는 기업가가 또 합류했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업성으로 혹은 이게 전 어떤 대중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고 이것들이 유통 구조를 조금만 균형을 좀 잡아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동의했던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이 시제품의 실험적인 이 디바이스가 급격하게 사업화가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힐리 디바이스가 탄생하자마자 지금 보시면 2년 만에 힐리월드 네트워크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힐리월드의 이 법인이 동시다발로 오픈을 해요. 동시다발로.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회원수가 확장합니다. 20만 명의 회원수가 갑자기 들어오죠. 1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필드에 나가서 미팅을 해보면 한 15년 전, 20년 전 이런 양자스러운 이런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다 이해도가 없었어요. 진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믿기지 않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힐리 덕분에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잘 모르시지만 설명을 듣고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힐리가 창립되고 힐리가 대중들로 좀 찾아가겠다 하고 결정한 이 시점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대중들의 준비도 이미 되어 있더라.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예요. 그것들이 같이 만났을 때 비즈니스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후에 이제 맥킬리도 출시가 됐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기를 링 방식의 이제 디바이스가 반지 방식으로 늘 차고 다닐 수 있게 이제 이미 개발이 돼서 이제 곧 런칭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사전 정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굉장히 거창한 기계에서 시작했던 이 파동 치료기기가 분석기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시점에 초소형으로 바뀌었고 이것들을 사람들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회사가 유통 구조를 의사의 처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전문적인 의료기상을 꼭 찾아야 되지 않게 누구나 홈쇼핑 같은 혹은 누구나 이 플랫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배송받아서 누구나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가 이제 스타트가 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것들 여러분들이 운이 좋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정보를 듣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요것들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이런 얘기해도 뭐 이런 내용이 있겠거니 뭐 저거 보여준 저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정도로 하고 이제 스킵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우연찮게 어떤 분이 갑자기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마침 제가 노트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 어떤 설명 없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소개면을 쭉 내리면서 그냥 보여드릴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설명하고 싶었던 힐리라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탄탄한 기업이고 믿을 만한 의료기기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아주 유의미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예요.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멋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보여줘도 그분이 충분히 이해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컴퓨터가 없더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요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요게 PPT 앞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이렇게 캡처죠? 요걸 굳이 캡처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시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보시면 한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법이 얼마나 금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의료 영역에서, 의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홈페이지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거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지금 좀 전에 그 회사 소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단 한 명의 엔지니어가 혼자 꿀딱꿀딱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쵸?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나 의료 그 현장에서 이미 그 치료를 하고 계셨던 실무자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어떻게 보면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끔 질문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러면 이걸 썼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이런 병 나아요? 아니면 이런 것도 효과 있어요? 뭐 살 빠져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자,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야기를 드리면, 이 노벨상을 받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이게 미세 전류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우리 세포 안을 보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보통 얘기하는 생체 전기라는 걸 발전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요. 이 생체 전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하는 에너지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 뇌가 우리 손을 뭐 쥐었다, 폈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신호는 뭘로 줍니까, 뇌가? 전기 신호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전기가 얼마나 충분히 존재하는지, 이 생체 전기가 얼마나 빠르게 서로 세포 간에 소통을 하는지가 이 건강을 또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에 이 미세 전류를 쐈더니 이 왼쪽에 이 흑백 사진이 있는 게 이 연구진들이거든요. 이들이 세포에 미세 전류를 쐈더니 뭔가 병증이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면서 노화되면서 떨어져 있는 생체 전기값이 끌어올라 가더라. 몇 퍼센트 끌어올라 가더라? 약 500%까지 끌어올라 가더라. 더불어서 이 생체 전기력이 좀 회복되니까 이런 근육에서 합성해야 되는 단백질 합성 같은 것들이 최대 70%까지 증가하더라. 아미노산의 운반, 영양 성분의 운반력이 최대 40%까지도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젊게 느껴지고, 더 활력이 느껴지고, 또 뭔가 염증성으로 뭔가 괴사하던 세포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할들도 이 미세전류가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요새 뭔가 뭐 현실에서 만나는 미세전류의 효과 뭐가 있을까요? 미용기기 같은 거 많죠. 미용기기. 예, 미용기기 이렇게 연예인들이 막 선전 많이 하잖아요. 미세 전류를 피부 조직에 쏘면 이렇게 세포들이 재생되기도 하고 생체 전기가 충전되면서 활기를 좀 띠기도 해서 미용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미세 전류를 쓰는 곳이 미용 쪽이랑 현재는 이런 것들로 병원에서 약간 진통 효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회복 효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세 전류의 효과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헨리가 미세 전류만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미세전류만 나오지 않아요. 힐리를 쓰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미세전류, 주파수, 파동, 정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 또 이렇게 많이 하세요. 미세전류 따로, 주파수 따로, 파동 따로, 자기장 뭐 이런 거 따로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죠. 이 네 가지 따로 나오지 않고요. 다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한 단어로 얘기해도 돼요. 하나라고 얘기해도 돼요. 하나를 그냥 누군가는 미세전류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주파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파동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정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늘 만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면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몸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체 전기라는 게 존재하죠. 그쵸? 생체 전기. 그러면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잖아요. 다시.
뇌에서 깜빡깜빡 하려고 전류를 쓰기도 하고, 그쵸? 근육에서 이렇게 세포 간의 소통을 위해서 전기를 쓰기도 해요.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기력이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있다는 얘기죠. 전기가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있다는 얘기죠. 류가 뭡니까? 웨이브죠. 파동인 거예요. 이 파동이라는 건 헤르츠,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가 있다는 건 파동이고 주파수다. 이게 동일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주파수, 이 파동은 결국 이 웨이브는 어떠한 메시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파동에 주파수에 정보가 담긴 걸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뭐죠? 라디오 같은 거죠. 라디오 주파수. 우리가 평소에 라디오가 없을 때는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파수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라디오가 있어. 이렇게 우리 라디오가 있어. 라디오 이렇게 다이얼을 다 이렇게 돌리면 헤르츠를 딱 맞추면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정보가 흘러나오죠.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이 정보들은 주파수를 타고 늘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이런 정보들이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주파수의 형태로. 정보의 형태로. 그게 여기 보이는 DNA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DNA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컴퓨터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포에는 전류가 있고 전류에는 정보가 있구나.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해서 이 정보들을 조금 교정하거나 균형을 잡게 해주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감정을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구나. 요게 이 주파수를 활용한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조금 과학 시간 같긴 하지만 그래서 자꾸 들으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힐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 조금 더 편안하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얘기처럼 홈페이지 보여주거나 홈페이지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 없는 분 없죠? 유튜브 안 보신 분 없죠? 예. 유튜브에 들어가서 전기약, 전기로 된 약, 전기약 쳐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약 5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올라와 있는 뉴스 혹은 뭐 의학적 뭐 다큐멘터리 혹은 뭐 건강 무슨 정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어머, 나만 몰랐네. 이미 4년 전, 5년 전부터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 전류 값을 통해서 고혈압의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고 또 우울증이 뭡니까? 감정인데 야, 어떻게 약을 안 먹고 우울증 걸리면 우울증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울증에 우울증 약을 대신해서 전기 자극으로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뉴스가 이미 2년 전에 나왔네요. 자, 그리고 그다음 보면은 엄지의 제왕이라고 해서 건강 프로그램인데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속 전기가 약해지는 이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약 5암페어 정도의 전기력이 생체 전기력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전기력이 떨어지더라. 그럼 이 전기력을 다시 몸속 전기를 지켜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몸속의 이 전기를 조금 좀 끌어올리거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예방의학적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나왔습니다. 나만 몰랐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전기약 찾았으면 전자약도 찾아보세요. 전자약. 예, 똑같은 얘기죠. 예, 여기도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자약에 뭐 각막을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 신경 치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 위에 있는 거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올린 2년 전 유튜브 이제 영상인데 이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걸 올렸어요. 여기 잠깐 캡처한 게 전기 자극이 식탐을 줄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전기가 식탐을 줄여? 이거 배고플 때 느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게 전기 자극으로 뭔가 우리가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잖아요. 가짜 배고픔. 뭔가 내가 그냥 진짜 영양 성분이 부족하거나 진짜 배고픈 게 아닌 뭔가 신경적 오류를 통해서 뭔가 습관적 오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 전기 자극의 조율을 통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무슨 힐리 쓰면 다이어트에도 도움 되나요?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으니까. 혹은 여기 밑에 보면서 이거 힐리로 써서 눈도 좋아질 수 있나요? 눈의 시신경이 있잖아요. 이런 신경들을 조율하거나 이 조직들의 생체 전기를 충족시켜 주면서 이 조직 자체가 조금 다시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이미 각각 분야마다 다 개발됐고 연구돼서 이렇게 유튜브만 조금만 찾아봐도 아주 신뢰도 있는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장을 좀 볼까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힐리 작동 원리 하고 뭐 이거 왼쪽에 무슨 그림입니까? 약간 태극무늬 막 이런 거 있죠. 여기부터 약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태극무늬 많이 보던 거니까 우리 태극기에도 있으니까 한번 애정을 담아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글씨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힐리 가운데 그림 딱 있고 여기 그림 쪽은 글씨 너무 작게 보이시죠? 이렇게 핸드폰이면 이렇게 벌려서 확대해서 보세요. 아니면 브로셔 있으면 브로셔 넘기면서 보세요. 위에 보면은 주파수 써 있어요. 프리퀀시, 주파수, 헤르츠 이렇게 써 있죠.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미세전류 써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따로 나온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전류가 있는 것은 주파수가 있는 거고요. 주파수가 있다는 얘기는 전류에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힐리를 통해서 방출되고 이 방출된 영향이 우리 세포나 우리 이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전기 신호와 만나면서 뭔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했던 연구 연장선에서 개발된 것이고 이것들에 관련된 연구와 결과들도 모두 다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왼쪽은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아까 얘기처럼 정보라는 얘기예요, 정보. 라디오 얘기 드렸잖아요. 라디오 얘기.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류가 있고, 전류가 있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존재하는데, 이 주파수는 정보들을 갖고 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영향을 미쳐서 조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바꿔주느냐. 조금 더, 좀 부정적인 정보를 조금 긍정으로 좀 변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조화로운 균형 잡힌 우리 몸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오른쪽에 그림으로, 도표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조금 어렵지만 그렇구나라고 이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그래도 모르겠고 안 믿겨져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진짜 그런 기능을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힐리라고 하는 이 기계가 각 나라마다 의학적인 기준들은 다 있겠지만 그 의학적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승인, 인증서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왼쪽은 미국에서 승인받은 인증서고요. 오른쪽은 유럽 쪽에서 받은 인증서예요. 뭐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뭐 인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렇게 등등의 나라에서 충분히 의학적인 기기로 인증받는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의료법의 약간 문제로 의료기기로는 지금 출시가 된 게 아니고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라젠 같이 건강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보조기기 이렇게 좀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영상 늘 비공개하죠. 왜냐면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거나 뭐 아주 가까운 지인과 함께 힐리를 이야기하실 때는 너무 막 겁내시거나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조금 공식적인 SNS에 올리시거나 조금 그렇죠. 이렇게 많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는 너무 치료라던가 너무 질병명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원래 이게 치료용 쓰는 주파수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주파수들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도 이미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 안에는 소위 의사들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디바이스를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의학적인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신뢰도를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분이 벌써 지나버렸네요. 자, 다음 장표를 볼 건데, 자, 지금부터는 이 어플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프로그램 읽어드립니다. 원을 한다고 하니까 따로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게 있어요.
요새 여러분이 너무 많이 꽂혀 계시는 이 마지막에 이 파란색 이 어플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정, 이제 블루 공명 어플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 어플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앞장을 좀 읽어드리고 최대한 시간을 조금 남겨서 제가 1시간 안에 꼭 끝내야 되니까 그쵸? 남겨서 이 블루 어플에 대한 별책 부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블루 어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걸로 조금 이따가 진행할게요. 그래서 평소에 블루어플 쓰실 때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면 도움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미리 좀 사전 제 광고를 좀 드릴게요. 자, 힐리의 생태계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플이 3개가 있어요. 어플이. 그래서 맨 위에 핑크 어플은 우리 소위 말하는 메뉴판 같은 어플이죠. 본인이 구매하신 힐리의 레벨에 따라서, 예, 그레이드에 따라서 낮은 그레이드는 프로그램 수가 좀 적을 거고요. 그쵸? 기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 거고 조금 금액이 올라갈수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요거 첫 장부터 프로그램 쭉 읽어드릴 때 아주 낮은 그레이드에 있는 프로그램부터 순서대로 설명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뭐 이만저만해서 제일 좀 낮은 그래도 제일 좀 싼 거 샀는데 근데 뭐 그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좀 적어가지고 이게 정말 뭐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도 오늘 조금 집중하시면 가장 누구나 갖고 있는 프로그램부터 설명할 거니까 그것들 갖고 계신 거를 오늘 이해도를 갖고 활용해 보시고 이후에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구독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그 다음 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 어플이 그런 메뉴판 같은 그런 어플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무지개 어플은 뭘까요? 여기 가운데 있는 무지개 어플. 요거는 검색창이에요. 가끔 단톡방에 이런 분들 있죠. 나 지금 막 설사 났는데 도대체 힐리 뭐 쓰면 좋을까요? 막 여러분도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모든 힐리를 갖고 계시는 유저들한테는 이 어플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일 때 쓰면 좋을지를 잘 먼저 물어볼게 이 가운데 무지개 어플이에요. 여기다 물어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물어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또 실시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눌러서 선택하는 건데 이 무지개 어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면요. 검색하는 창이 나와요. 검색하는 중.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이제 같이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눌러보세요. 나 무지개 어플 한 번도 눌러볼 생각 안 했네. 그러시면 눌러보세요. 저는 지금 최고 사양의 디바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색창이 대부분 이렇게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기 지금 보이는 힐 어드바이저 검색 요 한 개만 열려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요걸 먼저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확인을 누르고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힐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지금 이 돋보기 여기 입력하여 시작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지금 어떻게 뭐 목적이죠. 지금 내가 힐리를 어떻게 쓰고 싶다, 어떤 목적으로 쓰고 싶다 이런 걸 쓰시면 돼요. 보통은 질병명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상을 쓸 수도 있죠. 뒤꿈치 뭐 통증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직면한 약간 불편감들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가끔은 한글로 썼는데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어플은 아니잖아요. 영어로 쓰실 수 있는, 독일어로 쓰실 수 있는 어플이 어떻게 보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본으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한글의 그 단어를, 의미를 이 검색창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건 팁인데 뭐 네이버 같은 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쳐서 그걸 영어로 바꿔서 한번 여기다 붙여 넣어 보세요. 그럼 또 검색이 되기도 하니까 이건 팁을 알고 계시고 이 돋보기에 최근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제일 자주 물어보시는 분이 이명 같은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명. 제가 이명을 한번 찾아볼게요. 도대체 이명 귀에서 뭐 소리 나고 이러신 분들 이명 있는데 힐리에서 무슨 프로그램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글쎄 나도 같이 고민해 볼게 이러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명. 그랬더니 하모니 귀5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해 줬네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하모니 귀라고 하는 아이들이 누구냐? 눌렀더니 메리디언스가 경락이에요. 자의 흐름은 순환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경락의 프로그램에 순환을 먼저 써라.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없는 프로그램 넘어가시면 돼요. 긴장감, 극도의 긴장 같은 걸 써라, 업무에. 근데 이거 나한테 없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피트니스에 순환 프로그램 써라. 피트니스 나 없어?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골드 사이클에 진정, 순수, 케어 같은 걸 순서대로 써라. 그럼 골드 사이클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핑크어플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골드 사이클은 다 갖고 있어. 그럼 이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틱 신경의 조화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명이라고 하는 현상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될지를 이 무지개 어플이 다 찾아줍니다. 다 찾아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일단 감기 해볼까요? 제일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면 감기 치니까요. 어때요? 검색이 여러 개가 되죠? 그럴 때, 뭘 누르지? 그러지 마시고, 맨 위에 있는 거 누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그랬더니 짜잔 하고 뭐가 나옵니까? 오한, 이게 1등으로 나오죠. 소위 우리 단톡방에서, 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부었어요. 콧물이 나요. 막 이러면은 다들 고수님들이, 그러면 이거 돌리셔야죠. 하고 대답해 주는 게 오한. 예. 점막 형태의 피부에 박테리아나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침투됐을 때 열이 나거나 붓거나 뭔가 그 콧물처럼 그런 진물이 나거나 이럴 때 오한이라는 프로그램 씁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한 프로그램 나왔고 또 우리 많이 보는 디펜스 이런 거 나왔죠. 디펜스, 그쵸? 면역력을 키워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을지 이미 이 무지개 어플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까지 봤습니까? 요 가운데, 여기 화면 나왔죠? 예, 가운데. 이 가운데 무지개 어플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보시고, 이 무지개 어플 사용법 제가 이미 영상 녹화해서 올려놓은 게 더 365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거든요. 요런 거 갖고 계셨다가 짧게 설명한 게 있어요. 요거 갖고 계셨다가 또 같이 하나하나 따라서 눌러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블루 어플은 조금 있다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남기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세계관이 이렇고. 자, 이거 중요한 장표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하던, 또 미팅을 하던, 제가 힐리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면, 혹은 힐리 디바이스를 누구한테 추천하고도 싶다면, 최소한 우리가 쓰고 있는 힐리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다양한 우리 회사도 양자야. 내가 쓰는 제품도 주파수 나와. 이렇게 하는 것들과 뭐가 다른지는 알고 쓰시면 좋아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 장표에 써 있어요. 자, 오른쪽에 1번, 2번, 3번 써 있죠.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도 충분히 누군가가 대화했을 때 우리 이 힐리의 특이점을 설명하거나 어필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좀 같이 읽어봅시다. 일단 저 사진 밑에 한글이 써 있어요. 흰색 글씨로. 힐리 앱은 14만 4천 개의 골드 주파수를 사용하여. 이게 14만 4천 개의 어떻게 보면 원료 같은 주파수인 거예요. 기본 주파수들을 활용해서 200개 이상의 개별화된 미세전류 주파수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다시. 연구를 해서 수집하고 연구된 기본 주파수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주파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갖고 이 주파수들을 그 목적성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게 200개 이상 개별화된 미세전류 주파수 프로그램을 이미 의료 현장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게 이 힐리라고 있는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람들이 쓰게끔 적용시키고 있냐? 자, 1번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힐리를 보면 힐리 뒤쪽에 양자칩이 들어가 있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양자칩을 통해서 주파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 양자칩에서 주파수를 발생할 때 그냥 무조건 기성 주파수를 막 쏘는 게 아니고요. 쏘는 게 아니고
실시간 10초마다 실시간 내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생체 전기력, 제가 있다고 그랬죠? 생체 전기력. 그 뭐가 있어요? 내 고유한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유한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한 파동과 공명하는, 같이 싱크돼서 반응하는 그 정보를 10초마다 분석을 얘가 계속해서 그 내 몸이 변화하는 거에 계속 맞춰서 주파수를 쏜다.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이게 힐리가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개별화된 주파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정욕합니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요. 힐리 쓰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거 분명히 처음에 스타트할 때 41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분명히 봤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아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1분은 시간이 너무 41분보다 오래, 사실 1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돌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분은 아니 41분이 안 됐는데 이미 끊어졌던데요. 이거 기계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이 몸의 생체 분석을 계속 10초마다 하면서 그 공명을 따라서 이 주파수를 파동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발생시켜야 된다고 이 힐리가 감지하냐면은 우리 생체가 원할 때까지. 이미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구조는 41분으로 맞춰져 있지만 이 파동에 대한 내 생체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서 충분히 노출됐다고 판단이 되면 시간은 단축될 수 있어요. 혹은 충분히 41분 동안 발생시키면 맞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디자인해 놨는데 이 프로그램을 받는 생체가 뭔가 아직도 부족해. 41분을 쏴도 그렇게 감지돼. 그러면 어때요? 조금 더 시간을 늘리는 거야, 이 아이가. AI처럼. 그거는 지금 현존하는 비스무리한 어떤 주파수 디바이스도 어떤 파동 기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맨 밑에 써 있는 글씨예요.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개별화된 미세전류 주파수는 힐리월드의 특허 기술입니다. 요게 요 내용인 거예요. 요게 요 내용. 그리고 밑에 이 노이즈 발생 양자 센서를 활용해서 사용자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같이 공명하는 주파수를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요게 예를 들어 정민경 대표님 딱 주파수 맞았어요? 정민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떤 수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는 무조건 나의 주파수를 받아 하고 이미 준비되는 그냥 기성의 주파수를 막 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정민경이의 생체가 어떠냐? 감정이 어떻지? 지금 컨디션이 어떻지? 세포의 상태가 어떻지? 이런 것들의 이런 웨이브들을 파동을 주파수를 얘가 계속 감지해서 정민경이라는 생체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이것들 찾아서 주파수를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개인적으로 아주 맞춤의 치료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힐리의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자, 가끔 이런 질문 하죠. 코일 쓰는 것보다 유선이 훨씬 더 세죠? 유선으로 쓰는 게 더 좋죠? 라고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힐리 코일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제가 오늘 약속드린 대로 블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질문이 있으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힐리 코일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가장 편하니까 이렇게. 힐리 코일, 그쵸? 사실은 처음에 힐리가 나왔을 때는 힐리 코일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냥 여기다가 무조건 유선으로만 써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힐리 코일이 개발돼서 이렇게 좀 제공이 됐거든요. 자, 이제 힐리 코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게 자주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 이 파동은 수준들이 좀 층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세계, 우리가 소위 만져지는 이 물질세계에 가까운 파동값과 조금 그다음 파동값의 감정이나 혹은 무의식의 파동값들이 약간의 그레이드를 갖고 층층이 좀 나눠져 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지금 써야 되는 목적이 이 물질세계, 아, 통증이야. 당장 어깨가 너무 결려. 아, 여기가 아파. 혹은 여기가 막 쑤셔. 막 이래서 만약에 힐리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그러면 코일보다는 이 힐리에 유선을 꽂아서 피부에 직접 대서 부착해서 이 미세 전류나 파동이 직접 이 물질 세계를 이렇게 타격하게, 물질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건 맞아요. 몸으로 이 뭐라 그럴까? 몸으로 이 효과를 받으니까. 자, 그런데 코일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냐면은 발생한 미세전류, 발생한 파동, 발생한 이 주파수가 이 코일을 통해서 퍼지면서 퐁 하고 퍼지면서 방사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전자기장, 우리의 전기력 이렇게 떠다니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오해성의 팔만 보이지만 이위에 이렇게 전기장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 전기장에 이렇게 코일을 통해서 무선 마치 공유기처럼 우리 인터넷 선 꽂지 않아도 인터넷 되는 것처럼 여기 뿅 하고 방사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정보나 미세 전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몸을 직접 타격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좀 이게 이 영향이 좀 세진 않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좋고요. 편의성도 있을 거예요. 편의성도. 또 하나, 이 전류라는 게 결국은 아주 순도 깊게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파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일을 통해서는 조금 더 좀 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 조금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어요. 특히 이 물리적인 효과를 원해요. 그러면 유선을 더 선호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굉장히 좀 예민해요. 뭘 하면 스트레스가 좀 빨리 올라오고요. 뭔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좀 그래요. 라고 한다면 아무리 물리적인 걸 목적을 하더라도 코일을 사용하기를 추천드려요. 조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거나 예민하거나 혹은 어린이거나 동물이거나 예를 들어 그런 존재들은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코일을 추천합니다. 또 하나, 손에 잡히는 것들은 유선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케어할 때, 특히 뭐 멘탈 같이 감정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케어할 때는 오히려 유선보다는 이런 무선 코일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왜? 아까 얘기처럼 이 층층이 우리 물리적인 어떤 조직보다 조금 위에 떠 있는 게 보통 이 존재한다고 나오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선으로 물리적인 이 피부를 먼저 타격하기보다는 이 장들에 바로 영향을 주게끔 코일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오해에서 혼자 주장한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주시는 장표라기보다 마커 슈미케라고 하는 그 박사가 실제로 본인 책에도 써놨고, 최근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좀 알 수 없는 도표에 장표가 있어요. 설명 듣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장표에도 이미 써 있기도 해요.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